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는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학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삶의 정수들이 행간 가득 넘쳐나는데요. 이 문장 역시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은 아버지가 찾아낸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가르침으로 다가오죠.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 늘 마음을 기울이며 노력해라.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마음을 올곧게 세우라는 건 동서고금 현자들의 공통된 조언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기에 얼굴빛을 바르게 하라는 조언까지 더했죠. 얼굴은 미묘한 감정까지 숨김없이 드러내는 기관이기에 특히 더 바른 얼굴빛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는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얼굴빛은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막 세수를 한 것 같은 청신한 기운도 좋고요. 이왕이면 긍정의 기운이 가득한 밝은 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팝브런치입니다. 팝을 감상하다 보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낯익은 멜로디를 듣게 될 때가 있죠. 샘플링이라는 기법으로 익숙한 리듬을 입고 새롭게 태어난 노래인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원곡과 샘플링 곡을 비교 감상해봅니다. 원곡 대 샘플링 어디까지 들어봤니? 팝 칼럼니스트 정민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여름 같더라고요. 밖에 풍경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함께 들어볼 샘플링 팝송은 어떤 노래인가요? 오늘 조금 이 여름 날씨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릭 제임스의 슈퍼 프릭을 샘플링한 MCM의 You Can Touch This에 대한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이 노래가 사실은 릭 제임스의 노래를 무단 샘플링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무렵엔 진짜 이런 무단 샘플링이 참 많았었는데 이 노래도 무단 샘플링의 사례였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두 뮤지션 밴드 퀸과 데이빗 보위의 1981년 노래 Under Pressure, 그리고 이 노래를 샘플링한 1990년 래퍼 바닐라 아이스의 Ice Ice Baby 준비했습니다. 아니 퀸과 데이빗 보위 노래를 무단 샘플링을 하다니 이게 뭐 간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참 놀라운데요. 일단 원곡인 언더 프레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퀸과 데이빗 보위의 만남. 와, 아니 지금 생각으로도 참 설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원래 둘이 친분이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활동도 했었고 연령대도 비슷하다 보니까는 교류가 잦아서 친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최고의 스타 엘튼 존도 이들과 친했는데 이 합동 작업은 퀸과 데이빗 보위에 그쳤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이 최정상의 두 스타들이 이 작업할 시간을 함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네, 이 스위스 몽트르에 가면요 퀸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앞에 프레디 머큐리 동상이 서 있는데 네. 데이빗 보이가 휴가를 내서 여기에 놀러 간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한 스튜디오에 모여서 서로 즉흥 연주를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대요. 그때 데이빗 보이가 놀러 온 김에 퀸 새 앨범 들어가는 곡 중에 한 곡 보컬 코러스를 해볼까? 그러고 이제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는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신곡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갑자기 휴가에 왔다가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뭐 이거 노래 만들다가 프레디 머큐리랑 데이빗 보이가 약간 싸우기도 했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멋진 노래가 나왔고 그게 언더 프레셔죠. 아니 정말 뛰어난 뮤지션들은 놀다가도 이렇게 명곡을 만드나 싶네요. 네.
퀸의 그럼 이 노래 몇 집 앨범에 수록된 거죠? 퀸의 정규 10집 핫 스페이스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고요. 데이비드 보이가 피처링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언더 프레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퀸의 노래 중 하나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주에 나오는 그 인상적인 베이스 연주가 아주 유명해요. 단단단다다단 하는 그 연주인데요. 이게 광고 CM송으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유럽에서도 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영국에서는 퀸의 노래로는 75년도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 6년 만에 차트 1위에 오른 곡이었죠. 역시 뭐 명곡은 어디서도 사랑을 받네요. 네. 그럼 이 노래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 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되는 전주부터 바로 나옵니다.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은 이 퀸의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을 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언더 프레셔의 상징과 같은 이 부분을 무단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까지 벌였죠. 네, 그럼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언더 프레셔 잘 들었습니다. 퀸과 데이비드 보이의 하모니가 참 근사한데요. 네. 이 노래를 바닐라 아이스라는 래퍼가 무단으로 샘플링을 했다고요? 네, 뭐 사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 퀸의 브라이언 메이가 텔레비전에서 어느 날 바닐라 아이스의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한참 후배고 신인이고 이러니까는 넓은 아량으로 그냥 용서했는데 근데 가만 보고 있으니까 이 노래가 막 차트 1등에 올라가고 너무 큰 인기를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용서를 못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아주 거액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샘플링 덕분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무단 샘플링 곡이었는데 차트 1위까지 오른 거군요. 네, 사실 아까 그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캐치해서 잘 기억에 남고 이거를 샘플링한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도 참 노래가 인상적인 곡이에요. 네. 90년도에 차트 1위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이게 힙합 곡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차트 1위에 오른 노래였습니다. 네. 이 당시에 뭐 런 DMC라든가 비스티 보이즈, NWA 이런 힙합 스타들이 인기가 있긴 했는데 차트 1위 곡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는 이제 힙합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마침내 정상에 오른 곡이 바닐라 아이스의 이 노래였던 겁니다. 근데 이 곡으로 바닐라 아이스는 오히려 힙합 팬들의 공분을 사게 됐어요. 아니 힙합 역사상 처음으로 1위 곡이 나온 건데 왜 공분을 샀죠? 힙합은 사실 흑인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바닐라 아이스는 백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힙합이 초기에는 뭐 파티 음악으로 클럽에서 시작이 하긴 했어도 이게 발전하면서 점점 사회 저항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바닐라 아이스의 노래는 그냥 별다른 메시지 없는 파티 음악이에요. 흑인 힙합 팬들 입장에서는 기껏 우리 힙합 뮤지션들이 뭐 런 DMC라든가 NWA라든가 우리 흑인들의 노래를 막 내주고 메시지를 내주고 했는데 역사상 1위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또 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락앤롤도 사실 흑인 음악인데 척 베리나 제리 리 루이스 같은 흑인들이 기틀을 마련했었는데 정작 1위를 한 거는 엘비스 프레슬리, 버디 올리 같은 백인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힙합에서도 이런 공분을 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그 힙합 팬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음악을 흉내낸 음악으로 본인들보다 먼저 1위에 올라서 화가 난 거였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거두면서요. 미국 주류 사회에 랩 음악이라는 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힙합 문화도 이 무렵부터 이제 완벽히 뻗어나가게 됐죠. 미국의 이제 일반 대중이 힙합이라는 음악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거,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런 랩 음악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된 게 바로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킨 곡이었지만 역사적인 노래라는 사실은 변함없죠. 네, 그렇네요. 그럼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들으면서 원곡 대 샘플링 어디까지 들어봤니? 마무리하겠습니다. 팝컬럼니스트 정민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